깜빵을 갔다 왔는데 군대로 포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혹시 뭐 같은 방에 있던 분들 아닌가. 되게 괜찮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 나와.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두 분 변호사 잘 지내셨어요? 아니 뭐 맨날 보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우리 10만 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10만도 되고 했으니까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열심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이태원 클라스. 저 웹툰 때부터 다 봤어요. 원래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거 드라마 화제되고 나서 또 다 보셨잖아요. 네. 한 1, 2화까지 보고 궁금해서 웹툰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 다 알고 있어. 저도 이태원 클라스 이번에 드라마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웹툰 처음에 연재될 때부터 이건 무조건 드라마 각이다 그러니 계속 나왔거든요. 리플에. 진짜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가 문제투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 이제 댓글 테러다나? 너무 항상 그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드라마가 다 거의 뭐 범죄 스릴러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문제있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이 많다. 그래서 문제투성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촌철살인 멘트 기대해봐도 됩니까? 그럼요. 항상 잘 날리시니까 오늘도 한번. 거기다 또 이제 그 현직 이태원 주민도 있잖아요 지금. 맞네. 진짜 손병구의 클래스를 보여주면 되겠다. 우리 이태원 언제 가냐?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이렇게 체벌 당했다고 표현이 그렇다. 아니, 이게 들고 있다가 지금 자기한테 부었잖아, 물을.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이 볼 때 거의 뭐 막가자는 건데?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책상 들었었어요 주로 이렇게. 보통 이 책상도 있고 의자 이렇게 드는 거 체벌 많았지. 확실히 요즘은 이제 체벌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게 허용을 안 해주니까 좀 약해지고 있긴 한데 저희 말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그 라떼는 말이야 이게 굉장히 이게 체벌이 심했어요 강도가. 여기 보면 막 그 뭐 파일로 얼굴도 팍 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괜찮나 모르겠네 요즘. 요즘에 이렇게 하면 바로 신고할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이 사람이 장군원이잖아요. 네, 그 회장 아들. 장관의 아들. 우유를 머리에 분. 와. 우유는 나는 먹을 줄만 알았지. 진짜 이렇게. 참 학교 폭력이 굉장히 문제예요. 거기다가 지금 막 사진까지 찍고 진짜 굴욕적이네. 막 머리채 붙잡고 이렇게 학교 폭력은 어떻게 처벌돼요? 학폭위에서 일단 열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학폭이 열리는데 근데 학폭위는 실제 뭐 형벌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하면 그냥 미안하다 하고 하면 봉사활동? 이 정도로 전학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폭위에서 처벌은 전과는 아니에요. 그 네. 이제 학생 기록부에 남는 문제고 그렇죠. 실제 이제 전과 생기거나 형사처벌은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거고 좀 다르죠. 일반 형사 절차랑 달리 소년보호 사건이 될 수 있죠. 이거를 보면 확실히 법보다 주먹이 저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 시원했어.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얘기도 맞아. 안 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회사가 얘가 갑자기 가가지고 한 방 딱 먹이는 이 장면은 통쾌했어. 박서준이니까 가능했어. 주인공이니까. 지금 보면은 주먹이 정확하게 턱을 가격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기절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MMA 이런 거 보면 턱 맞으면 바로 기절해버리죠. 네. 맞아. 근데 실제 박서준 씨가 이거 이전에 드라마 찍을 때 그런 역할도 한번 했었어. 격투기 선수. 그래서 때린 줄 아시네. 이것도 참 굴욕적이네. 무릎을 꿇으면은 태학을 면해주겠다. 이 장관의 회장이잖아 이분이. 교장으로 나오는 요 사람도 이미 회장님도 아니지 회장놈한테 돈을 좀 많이 받아먹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자리도 못 앉고. 옆에서 굽신굽신 이러고 있구만. 근데 되게 나는 이 장면 보고 좀 와닿았던 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를 되게 실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이게 부모님까지 엮여있고 이러면은 되게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 같으면 박서준 씨처럼 행동 못했을 것 같거든요. 태학이 되니 버리니까. 바로 그냥 0.1초 만에 칼같이 무릎 꿇고 그랜저를 한번. 제 무릎은 정말 싸니까. 박서준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버지가 이제 소주를 이제 권하시는데 이때가 이제 태학당했을 때잖아요. 근데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렇네요. 아빠가 이렇게 그렇네. 미성년자의 술을 권해도 괜찮나요? 그러게. 이게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보통 이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이런 말씀 거 되게 많이 말 하잖아요. 많잖아요. 언제 술을 처음 먹었어요? 저는 언제더라? 고2 때인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2 때? 김효선 언제? 저는 대학교 때. 입만년한 거짓말이 아주. 알았어. 나 수학여행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있고 물 초등학교야.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아니 보통 초등학교 수학여행 반주로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오, 대단하신 학교를 나왔네. 초등학교 때 먹었는데 맥주 호기심에 초등학교 수학여행 갔는데 어떤 애가 맥주를 한 캔을 들고 왔어 몰래. 그래서 서로 한 모금씩 이렇게 해봤지. 그때 정말 호기심에. 근데 보통 이거는 뭐 아빠 앞에서는 괜찮아. 그쵸. 네. 근데 이 집에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술집이잖아요. 조금 좀 이게. 그렇지. 이 집이 진짜 약간 잘못하면 이 집이 그러니까 영업 정지 먹어. 그래서 나는 사실 술 먹는 장면까지 그렇다 쳤어. 근데 그 이후에 술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달아요. 이게 말이 돼? 새로이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아저씨가 회사를 잘리고 나서 가게를 차렸죠.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또 술을 한 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아저씨 혼자 하는 것 같아. 반주를 아. 사고가 나셔버렸네. 지금 어디 뭐 배달 가다가 사고 나는 건가요? 그냥 오토바이 운전 중에 사고 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오토바이 운행 중이었고요.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장면. 바로 사망을 하셨네요. 네. 근데 여기서 결국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이거 뒤에서 박은 놈이 장근원. 네. 그치.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냥. 이런 무슨 법 위반이죠? 이거는 이제 뭐 특가법 위반되는 거죠. 도주 치사 돼버리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이거 무지하게 세네요.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지금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죠. 일명 뺑소니. 형사가 와가지고 기록을 네. 보여주네. 근데 이거 뭐 형사가 진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조사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확인차 보여줄 수는 있지만 기록을 이제 넘겨주고,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인적사항이 다 공문서지. 들어갈 텐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드라마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도 딱 보여주잖아요. 차번호 차번호, 찍혀있는 거. 예. 장근원이가 이제 권나라한테 집적할 때 딱 나오죠. 찾으러 가는 거지 이제. 학교 갔다가 근데 이게 병원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는 일단 가서 없는 걸 확인했어. 근데 얘가 병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 병원까지 찾아가서 찾은 거지? 사고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치지 않았겠느냐. 약간 그래서 이 동네는 병원이 하나인가? 집이 가가지고 이제 때리잖아요. 네. 먼저 죽방 한번 날리고 예. 분을 못 사겨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돌로 이제 찍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복수잖아요. 그렇지. 사적 복수를 하러 간 거지. 우리나라 사적 복수 허용돼요, 어때요? 안 되죠. 근데 어떤 나라도 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거의 뭐 중세 시대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에는 어느 나라도 다 사적 복수는 허용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사적 복수할 거예요? 정말 이걸 발견했다 진짜 막 부글부글 소리 끓는다 지금 앞에서 근데 가해자는 막 웃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적 복수? 사적 복수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청원. 청원. 네, 그건 되겠네. 청원. 근데 지금 여기서 제명이 문제될 수 있는 게 지금 때리는 것까지는 폭행, 상해, 뭐 수위가 증가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돌 들고 말도 하잖아 죽어라고 치려고 딱 하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를 저만한 돌로 찍으면은 죽이를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마 제명이 살인으로 이제 의율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서도 살인 미수가 되죠. 미수가 네. 미수가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미수도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나라 씨가 와가지고 지금 총을 쏘려고 이제 수사관이 이제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막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결국은 이제 못한 거지. 실행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범행을 하다가 멈추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거랑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미수도 종류가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일반인들은 보기에는 그냥 이제 결과가 아니라서 미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걸 장애 미수. 그렇죠. 장애 미수. 장애 미수는 이제 내가 할 의사는 있었고 실제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긴 거죠. 그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제가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누가 직접 뒤에서 내 팔을 잡고 뭐 못 말려서 이제 결국 못 찔렀다. 그렇죠. 이런 게 장애인 그렇죠. 그리고 내 찌르려고 팔을 들었는데 양심이 이래가지고 멈추면은 이제 중지 미수. 그래서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실제로 미수로서 감경을 해줄게 하는 말은 장애 미수가 아니라 중지 미수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일단은 뭐 나라 씨가 이제 가로막았는데 뭐 나라 씨는 말로 했죠. 이제 말로 했고 이제 어쩌면 수사관이 제지를 한 거니까 장애 미수 쪽에 가까운 그렇지. 거죠. 수사관이 총을 겨눠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적견 같죠, 적견. 네. 장가가 왔어요, 적견은. 일반 적견이죠. 네. 변호인 적견과 달리 일반인 적견은 10분. 10분의 제한이 있고 변호인 적견은 일단 제한이 없고요. 근데 이 아저씨 역시 회장이라 그런지 안에 들어갔어. 원래 그 일반 접견 저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서 하죠, 다른 데서.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풍경도 보시고. 아무리 장가 회장이라서 이렇게 갈 수 없지.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 연출 드라마니까. 그리고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또 차이가 있어요. 구치소는 지금 미결 단계에서, 그러니까 미결이라는 게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있는 곳이 구치소고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교도소로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하지, 노역.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일을 하진 않아요.
네, 이제 재판을 이제 했어요.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징역 3년형을 3년 선고받거든요. 나왔죠. 예. 어때요? 적당한가요?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어때요? 보통 이제 살인 같은 경우가 5년 이상이잖아요. 거기서 미수니까 한 번 깎으면 2년 반. 거기서 뭐 좀 참작하면 3년 정도 뭐 미수해서 그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실형 찍힌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세로이 군은 일단 초범이에요. 그리고 반성을 했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또 이 얘가 고삐리 때 한 거잖아. 그러면서 참작해주고. 그렇지. 응. 그리고 또 합의도 안 됐어요. 합의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엄벌을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 3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회장 이 사람이 무릎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 아, 맞아요. 계속 부끄러워져. 그 무릎을 좋아하나? 비방용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세로이가 들어가서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네요. 이런 거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입방 가서 네. 두들겨 팬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교도소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제 교도소 전문가예요. 군대를 심지어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경비교도대 교도소를 가지? 출신인데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이런 문화는 없었으니까. 근데 깜빵을 다녀오셨을 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없었죠. 근데 직원들이 얘기하기로는 아주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는 진짜 안에서 암암리에 그 모포를 말아놓고 이렇게 수용자들끼리 좀 때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포를 말아놓고 하면 이제 멍 같은 게 안 나니까 그 거기 안에서 또 말은 다 맞춰버리고. 근데 요즘에는 뭐 없죠 이런 게. 요새는 뭐 이런 거 생기면 바로 인권이 진정해버려 난리 나지. 네. 그래서 사실 이 손 변호사님이 군대 생활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로프 댓글을 제가 이제 자주 보거든요. 군대에서 갔다 온 사람 한 2명인가 3명이 군대 경비교도소에서 갔다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가끔 아직도 의심이 드는 게 군대를 갔다 온 건지 자작극? 아니면 깜빵을 갔다 왔는데 군대로 포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혹시 뭐 같은 방에 있던 분들 아닌가. 되게 괜찮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 나와. 이 출소해가지고 야 이태원. 가는 딱 그날이 또 할로윈 데이네요. 그 우리나라 진짜 할로윈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네. 엄청나지. 실제 가보셨어요? 저는 할로윈 데이 이태원 가면 깔려 죽을까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가본 적은 없어요. 현직 주민은 어때요? 실제로 이런 분이 저도 있나요? 안 가봤어요. 아니 집에 안 가요? 할로윈 데이 집에 안 들어가 봤어요? 아니 우리 집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조금 걸어야 되는데 이게 가보려고 해도 요즘에 복잡한 데가 싫어. 늙어가지고. 맞아. 응. 근데 그를 따지고 보면 세로이군 출세했네. 그러니까. 바로 출소하자마자 지금 이태원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세로이군이 이제 교도소에서 그치, 그 장가책 봤지. 책 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7년 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리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원형 가기 딱 직전. 7년 정도면 이태원에 가게를 차릴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또 이태원이 또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생긴다고 난리잖아요 또. 근데 나는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세로이 군은 되게 계속해서 자기가 의도한 거는 다 이루더라고요. 난 그걸 이뤄가는 게 되게 멋있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인데 같은 남자가 봐도 되게 멋있는 남자. 친구로 있었다 쳐도 대단한 친구가 놈. 돼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멋있는 친구로 이렇게. 그리고 건나라한테 계속 차 있는 게 너무 현실감이 있어요. 일편단심이잖아. 계속 좋아하는 거 친해잖아. 계속 직진 중이잖아. 그렇죠. 원양선 타고 와서 이제 차렸네요. 건나라도 만나고. 네. 담담이랑 포차를 차렸어요. 여기 위치가 이태원은 이태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드디어. 이태원역은 아니고 여기는 녹사평역. 녹사평역 내리면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에요, 언덕. 그쪽에 네.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지금 원래 여기가 곱창집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아들이 헛소리 하다가 아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지금. 왜 이렇게 통쾌하지? 왜 이렇게 얘가 맞으면 통쾌하지? 이태원에 헌팅보자 차리자고 하니까 아빠가 귓방맹이 때리고 이렇게 뭐 집어 던지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사이다다. 근데 이태원에 헌팅포차 차리자는 게 사실 이 정도까지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태원에 헌팅포차 있지 않아요? 없을 것 같은데 타켓이 좀 다르지 않나? 여기서도 나오잖아 타켓이 다르다고. 이태원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젊지만 조금 나이 있는 사람 거의 30대 초반부터 아닌가? 약간 느낌이. 저희는 이제 헌팅포차 이런 데를 못 가봐가지고 가보신 분만 알겠네요. 저희는 이제 뭐 밤사 동공이 흔들리면서 빨리 해명을 해야 되는데. 밤사가 헌팅포차 아니야? 밤사 옛날 노래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헌팅포차의 일종이지. 원래 이 헌팅포차라는 개념이 그거잖아.
둘이서 네. 이제 나오고 클럽을 갔죠. 굿빌인데 클럽도 가고 아주 난리 났네요. 클럽에서 나와가지고 또 술도 마시러 가네 얘네. 얘가 이 장관의 가게를 갔는데 그치. 딱 걸렸지. 다른 사람 민증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되면 이제 그거잖아. 목적 범위 내로 쓴 거니까는 공문서 부정행서지. 그렇죠. 지금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집을 출입을 할 때 신분증을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켰을 때는 형사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처분도 있어요. 영업정지. 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은 한 달만 사실 일을 못하게 돼도 되게 매출에 타격이잖아요. 매출뿐만 아니고 임대료에다가 그다음 직원비 난리 나지. 그리고 한번 영업정지 됐다가 다시 오픈을 해도 안 소득이 다 오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치.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게 1회 위반을 했는지 2회 위반을 했는지 3회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서 영업정지되는 기간도 달라지고요. 그쵸. 그 행정규칙의 표가 딱 다 있죠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장관에 갔는데 지금 민증을 확인했고 이제 안 된다고 돌려보내죠. 직원은 통과시켜 줄라 했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거부했지. 건나라 건나라 딱 와가지고 센스 있게 딱 물어봤지. 네, 이제 그 장갑포천에서 빠꾸 먹고 쓸쓸하게 걸어 나오죠. 이쯤 되면 그냥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근데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뚫어야지. 네. 어디 가든지 술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교 때도 이게 안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빠른 년생 생일 맞아, 섞여 있으면.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맞는데 빠른 년생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 뚫으려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도 했지. 그 뚫는 방법이 다음 장면에 바로 나오죠 이제. 보면은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통 이렇게 민증이 뚫리는 데는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굳이 민자까지 받으면서 장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도 딱 보고 느낌이 왔는데 받아주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박세로이가 말했던 그런 이야기도 장사 안 떠오르고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되지 당연히. 건나라가 이제 그 박세로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오다가 아까 자기가 빠꾸먹이 민자가 술 마시는 걸 봤네요. 그치. 이제. 조이서가 술 마시는 걸 봤죠. 근데 얘가 이제 장가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해버리지. 아이고 신고하네. 112. 아니 그래도 세로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주구장창 좋다고 하는데 굳이 그 상대도 안 되는 대기업에서 단밤 하나 찍어 누르겠다고 신고를 하는 게 정말 이건 삐. 근데 진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 미성년자 출입시켰을 때 그 요새는 CCTV가 많잖아요 가게에. 그래서 이제 민증을 확인했는지를 이제 내가 증거 자료로서 제출하려고 하면 술집에 있는 CCTV를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캡처해서 내면은 참작을 좀 해줘요. 이거 민증을 확인했는데 얘가 이제 위조를 해서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봤어도 이거는 뭐 얘가 미성년자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참작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던데 예전에는 이제 민증을 몰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래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걸 애교로 넘어갔다 치면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검증해내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다 네. 설치해놨더만 그쵸. 술집에. 사실 이렇게 좀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권나라가 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된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준법 시민인 그치, 거지. 중법 시민이지. 네, 칭찬을 해줘야 마땅하죠. 이거 그냥 알바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알바라고 얘기했다고 이거 뜨거운 국물을 사람한테 붓는 건 조금 근데 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교육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은 바로 이제 싹 고칠 수 있죠. 고쳐졌잖아. 그 우리가 사실 그 술집에서의 시비 붙었을 때 대처법 그 영상 한번 맞지, 찍었잖아요. 있었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하나 이야기했던 게 CCTV 있는 쪽으로 이제 데려가라 그런 이야기 있는데 실제 그 박세로이 씨가 데려가요. 이렇게 데리고 맞아, 가가지고 여기서 찾아. 여기서 때려 이렇게 하잖아. 혹시 우리 영상 본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런가? 맞네. 우리 완전 너무 긍정적인 상상이 나를 펴주고 박사준 씨.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세요. 갑자기 경찰이 그 아까 그 건나라 신고해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폭행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치. 근데 사실 뭐 안에서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으니까 올 일이 없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경찰서가. 사실은 이제 보니까 그 민증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 출입시킨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왔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했다는 내역도 다 남아요. 문자와 문자. 네, 그런 것도 남고 실제로 그 신고 내역 같은 거를 뗄 수 있어요. 기록에 그럼 보면은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다, 그래서 출동했다 이렇게 이게 기록에 편철되기도 해요.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한 거 접수됐다, 출동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3단계가 와. 내가 해봤거든. 그 길에서 술 먹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하니까 접수합니다, 출동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오더라고. 근데 딱 그 대처법이 맞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사람 괜히 어줍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시비부터. 네,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찰을 부르는 게 경찰서로 그래서 이동을 같이. 했네요. 여기 경찰서가 용산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겉에 화면 나오는 게 딱 용산에서 밖에 이제 찍었어. 네. 이 내부는 모르겠지만
이 바깥은 진짜 용산경찰서 맞아요. 현실 고증이 굉장히 좋네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왔어 이제 장군원이. 꼴배기 싫은 저놈 또 왔네요, 저거. 아 근데 나는 진짜로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애가 애라고 해야 되나? 이복 동생 때문에 왔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장면.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보면은 영업정지 원래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뭐 장가에서 왔다고 하니까 무마시켜주려고 하잖아. 그냥 가셔도 된다는 취지로. 이런 게 그러면 있을 수 없지. 안 되죠. 그렇죠.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박서준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 자기 이제 경찰대까지 가려고 했던 그치 사람인데. 그치 그거 얘기하면서 네.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서 이걸 무마시켜주겠다고 하면 뭐가 되냐고. 진짜 이런 게 막 가슴을 울리더라고. 만약에 이 걸렸어 술을 팔다가 지금 갑자기 근데 박변이 와가지고 샤샤샤 해가지고 무마시켜준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고맙지. 얘는 진짜 와 자기 딱 안 하겠다 딱 막 얘기하는 게 엄청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도발을 하네요. 이때 이제 귓속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기록으로는 지금 장근원이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귓속말이 되고는 이제 진짜 자기가 그랬다는 식의 말을 하고 그랬더니 박세로이가 갑자기 이제 눈빛이 변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계획은 15년짜리야. 왜 15년이야 왜? 공소시효. 이러세요. 공소시효 15년 법을 잘 알아. 그렇지. 아까 그 특가법 위반이 최대 무기니까요. 무기니까 15년짜리 맞아. 공소시효 진짜 15년이 고증이 잘 된대. 잘했어. 이게 이제 헌팅하고 이제 헌팅남이 찍적돼가지고 때렸지. 화장실 갔는데 또 때마침 또 세로이가 있네요. 그렇지. 이게 만화랑 좀 다르잖아. 그쵸, 원래는 좀 더 격한 내용이었죠. 그렇지. 남자가 여자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가는 게 만화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조금 바뀌어서 여자가 도망가다가 여자 화장실이 닫혀 있어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남자가 따라 들어오고 조금 다르지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제 성폭행 그런 그렇지. 그런 뉘앙스로 네. 남자가 끌고 가는 네. 거였거든. 만화에서는. 네. 일단은 끌고 가는 것부터 실행의 착수가 맞아. 그렇지. 만약에 만화처럼 간다면. 네, 실제 그래서 미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끌고 가는 것부터 이제 폭행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 자체가 폭행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강간죄도 사실 징역 3년 이상이니까 엄청 세지. 세죠. 벌금형도 규정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거 그 내용도 보면은 모르는 여자를 따라와가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한다? 이거는 죄질이 죄질이 엄청 너무 안 좋죠. 그래서 결국은 세로이가 구해주지. 세로이가 거의 죽방 전문가예요. 많이 때려? 그 세로이가 또 그만해. 내가 여기서 개입하면 오지랖이야? 그래서 너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 이 말 해줬는데 도와달라고 하거든. 또 이제 그때는 또 가슴이 또 살랑살랑 하던데. 아, 빠졌어요? 드라마에 빠졌어요. 도주를 해서 왔어요. 커피숍 갔지. 네. 여기서 얘기하잖아. 저기서가 이제 권나라가 신고한 거를 눈치 까고 이제 뭐 약간 놀리려고 하니까 권나라가 이제 그냥 손을 쳐서 지가 얘기해버리잖아. 야, 내가 신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너 나 좋아? 저 상태에서도 나 괜찮아. 그래도 네가 좋아. 지금 박세로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의식을 뻗었지. 잃고 쓰러져 있죠? 이거를 무슨 상태라고 하죠? 심신상실. 이런 사람한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다? 이거 뭐죠? 중강제추행이죠. 범죄잖아요. 왜냐면 그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해 놓지 않거든요. 법조문에서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서준 씨도 피해자입니다. 아니, 사실 드라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처럼 꾸며놓긴 했지만 범죄 현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름다운 장면이야. 나의 드라마를 이렇게 해석하지 마. 얘 또 기억도 못하잖아. 진짜 딱 중간계추행 사건이긴 해. 그렇죠. 기억도 못하고. 실무에서 봤을 때. 보통 이게 만약 사건화가 됐다고 하면은 박서준이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여기 뭐 립스틱이 묻어있는 것 같네? 딱 그 느낌이지. 네. 이게 중강제추행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4편까지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이태원 클래스 지금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박세로이가 더 이제 성장하는 모습도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를지. 장가의 이제 범죄도 또 이제 보여질 거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정말 많은 드라마인 만큼 한번 또 한번 이제 더. 한번 끝나기 전에 싹 모아가지고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